오라클의 차별화된 보안. 클라우드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꼽자면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한 기업의 영업비밀, 고객 데이터 등 중요한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를 함께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버로 옮긴다는 것은 기업의 CEO 입장에서는 정말 꺼려지는 부분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오라클은 다릅니다. 오라클은 사용자와 클라우드 공급자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자가 이용자의 공간에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이용자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하는지 클라우드 공급자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판매업을 하고 있는 토이저러스와 아마존 웹서비스의 사례를 봐도 아마존 웹서비스에 입점한 토이저러스가 아마존에 점점 종속되어지다가 파산했다는 소문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가 토이저러스가 어떤 제품을 어떤 가격에 어떤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면 토이저러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라클 클라우드는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공간을 원천적으로 분리하여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최근 줌이 오라클 클라우드와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다라고 줌의 CEO가 밝힌 것을 보면 더욱 오라클의 보안 능력에 믿음이 가게 됩니다. 이런 오라클 클라우드의 강점 또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사주 매입. 오라클은 꾸준하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라클이 최근 5년간 자사주 매입에만 사용한 돈이 800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유상증자 50억 달러를 하는 반면 오라클은 자사주 매입에 5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자, 해당 자료는 investing.com에서 가져온 오라클 연도별 발행 주수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발행 주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주식을 매수해서 발행 주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자사주 매입은 오라클의 현금 보유량이 넉넉하다는 반증이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당 이익률, 즉 EPS의 증가로 인한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영상 중에 적정 주가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EPS 곱하기 PER입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EPS가 높아진다면 오라클의 적정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겠죠. 오라클의 재무제표 분석. 적정 주가. 키움증권 HTS에서 제공하는 오라클의 분석 자료와 investing.com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의 삶 매뉴얼의 적정 주가 구하는 공식을 활용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값들을 따로 추려보았는데요. 80달러에서 134달러로 계산되는 것을 보면 당장이라도 몰빵 투자를 하고 싶네요. PER, PCR, PBR, PSR. 부자의 삶 매뉴얼에 보시면 연평균 수익률 25%를 내는 투자 기법에 PBR, PSR, PER, PCR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해당 용어의 의미는 역시 부자의 삶 매뉴얼의 투자 용어 정리 시트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라클의 4가지 밸류에이션 지표의 값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PBR은 18.68, PCR은 20.8, PSR은 4.51, PER은 18.44입니다. 앞에 P가 들어가는 지표들은 낮으면 저평가, 높으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지표는 PSR. PSR이 5 이하인 것이 인상적입니다.
오라클의 밸류에이션을 산업의 밸류에이션과 비교한 표인데요. 주당 수익 비율 뭐죠? PER이죠. 산업의 PER은 54 정도 되는 반면에 오라클은 18.45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주당 매출액 비율입니다. PSR이죠. PSR이 산업은 9 정도 되는데 오라클은 4.5 정도입니다.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 주당 현금 흐름 PCR은 산업이 46 정도 되는데 오라클은 20.8입니다. 역시 절반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주당 잉여 현금 흐름 비율입니다. 이것도 역시 산업은 38 정도 되는데 오라클은 20 정도 되고요. 주당 순자산 비율 PBR이죠. 산업의 평균은 6.1인데 오라클은 18.68입니다.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전체적으로 같은 업종의 산업의 평균치보다 오라클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입니다. 일단 오라클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온프레미스 사업 분야가 안정화되어 있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이고 클라우드 산업 쪽으로 점차 성장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라클의 단점은? 오라클의 단점을 꼽는다면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안정성. 세 번째, 틱톡 인수. 첫 번째,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등 클라우드 공룡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과연 오라클은 어떤 틈새 전략을 써서 시장을 개척할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테슬라 역시 점차 성장한 기업임을 감안했을 때 오라클에도 기대를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 역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이 10개의 기업 중에 6번째를 기록한 업체였으나 급격한 성장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은 현재가 투자의 적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틱톡의 인수는 양날의 칼이 될 듯합니다. 사업 다각화는 사업 다악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틱톡을 인수할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더 매입하는 것도 좋을 듯한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겠죠. 자, 오라클 결론. 오라클 조사에서 정리하는데 꼬박 8시간 정도 스트레이트로 달렸습니다. 현지 시간이 새벽 4시 37분이네요. 영상을 아마 제작하게 되면 10분에서 15분 정도 분량이 될 것입니다. 8시간 동안 자료 찾고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오라클 꾸준하게 모으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클라우드 시대에 전세계 대장주라고 본다면 오라클은 빅데이터의 시대에 전세계 대장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찾으신 것 같나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